여러분 정말 엄청난 소식입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의 가장 똑똑한 돈들이 어디로 그리고 어떻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트코인 몇 개를 더 샀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뿌리부터 뒤바뀌는 그야말로 지각 변동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대로,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대로, 또 리플은 리플대로 각각의 호재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기관 투자자들, 진짜 거대 자금을 움직이는 그들은 이 세 가지 자산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셋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소위 삼각편대 전략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입니다. 왜 지금 기관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XRP를 한 세트로 묶어서 그들의 자산을 재편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그 본질을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세 자산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들이 말하는 이 삼각편대 전략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고도 강력합니다. 바로 각 코인의 본질적인 강점을 정확히 꿰뚫고 그 역할에 맞게 자산을 배분하는 겁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가치 저장 자산, 즉 디지털금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변동성이요? 물론이죠. 하지만 기관들은 단기적인 가격 흔들림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여기서 수익 창출 자산의 역할을 맡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요. 단순히 사서 묵혀두는 게 아니라 스테이킹이라는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이자를 낳는 살아있는 자산으로 활용하는 거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다주는 디지털 파이프라인, 그게 바로 기관들이 바라보는 이더리움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리플 XRP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기관 포트폴리오에서 XRP는 결제 및 유동성 자산이라는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한 자금을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이동시켜야 할 때 XRP만큼 효율적인 대안이 없다는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실제 금융 시스템의 혈관 역할을 하는 디지털 브릿지로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자산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은 극대화하고 수익성은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거대 자본이 실행에 옮기고 있는 삼각편대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럼 첫 번째 주자, 비트코인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분야의 선두주자이자 가장 강력한 신념을 보여주는 기업은 단연 마이크로스트래티지입니다. 이 회사의 CEO인 마이클 세일러는 이제 거의 비트코인의 전도사처럼 불리고 있죠. 그의 전략은 파격적이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달러, 즉 현금성 자산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라고 판단한 겁니다. 왜냐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를 갉아먹는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회사의 재무준비금을 달러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기로 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는 돈으로 투자하는 개념을 넘어선 기업의 근간이 되는 자산의 형태를 완전히 바꿔버린 혁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우월한 재무준비 자산이다. 그는 비트코인을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같은 기존 자산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봤습니다. 그것들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가치 저장소라고 확신했던 거죠. 그리고 그 확신을 행동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말 그대로 무한 매집에 가까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인데요. 9월 초 기준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무려 63만 6,500개에 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까지 채굴된 전 세계 비트코인 총공급량의 3%가 넘는 물량을 이 회사 하나가 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현재 시세 기준으로 평가액은 약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단순히 벌어들인 이익으로만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주식을 발행하고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까지 전부 비트코인을 매집하는데 쏟아붓고 있습니다. 평균 매집 단가가 개당 7만 3천 달러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 모으고 있다는 거죠. 이런 행보는 시장에 아주 중요한 시그널을 줍니다. 기관 수준의 거대 자금이 비트코인을 단기 투자 대상이 아닌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장기적으로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굳건하게 금고 역할을 해준다면 이제 포트폴리오에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자산이 필요하겠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주자, 이더리움이 등판합니다.
이더리움의 잠재력을 가장 먼저 꿰뚫어 본 대표적인 기업은 샤프링크 게이밍이라는 곳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스포츠 베팅 기술을 다루던 곳이었는데요. 과감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해서 이제는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자산 운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더리움을 선택한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처럼 그냥 보유만 하는 자산이 아니라 스테이킹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자산이라는 점을 간파한 거죠. 샤프링크의 CEO 조셉 샬롬은 이더리움이 단순한 디지털 화폐를 넘어 미래 금융 시스템을 떠받치는 거대한 플랫폼, 즉 인터넷의 가치 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성장과 함께 꾸준히 수익을 얻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은 암호화폐를 마치 배당주나 이자부 채권처럼 다루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샤프링크는 과연 얼마나 큰 성과를 거뒀을까요? 그 규모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8월 기준으로 이 회사가 보유한 이더리움은 무려 83만 7,232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중요한 건 이 막대한 양의 이더리움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이들은 이걸 스테이킹해서 8월 말 기준으로 누적 2,318개의 이더리움을 리워드로 받았습니다. 당시 시세로 1,200만 달러, 약 160억 원이 넘는 돈을 이자로만 벌어들인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말이죠. 이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거래소에 맡겨서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는 수탁 스테이킹과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해서 더 높은 수익을 노리는 유동화, 스테이킹을 병행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인 만큼 안정성이 검증된 솔루션을 활용해서 리스크 관리에도 철저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샤프링크의 이 성공 사례는 시장에 엄청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더리움이 단순 투자 자산을 넘어 프로토콜에 직접 참여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디지털 부동산과 같은 자산으로 격상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겁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 리플 XRP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까지는 이해하셔도 기관 포트폴리오에 왜 XRP가 들어가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XRP는 오랫동안 소송 문제로 인해 저평가받아온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기관들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XRP의 본질, 즉 국경 간 결제와 송금을 위한 브릿지 통화로서의 압도적인 효율성에 주목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금을 한 곳으로 모으거나 다른 나라로 보내야 할 때 기존 은행 시스템은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비쌌죠. 하지만 XRP를 이용하면 단 몇 초 만에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빠른 속도와 풍부한 유동성은 기업의 재무 담당자들에게는 엄청난 매력입니다. 그래서 XRP는 이제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거래하는 자산을 넘어 기관들의 재무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심지어 수익까지 창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XRP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에너지 솔루션 기업인 비보파워입니다. 이 회사는 전통적인 재무 전략에서 벗어나 XRP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 트레저리 전략으로 과감하게 전환했습니다. 최근 비보파워는 도플러 파이낸스라는 디파이 플랫폼과 손을 잡고 무려 3천만 달러 규모의 XRP를 예치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전략입니다. 이들은 XRP를 예치해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현금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자 수익마저 다시 XRP로 재투자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XRP 수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XRP파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비보파워는 한국 시장의 풍부한 XRP 유동성에 주목하고 향후 한국의 XRP 기반 디파이나 송금 시장에 직접 참여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XRP가 특정 국가나 지역을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XRP는 이더리움처럼 자체적인 스테이킹 기능이 없는데 어떻게 이자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준 열쇠가 플레이어 네트워크입니다. 플레이어 네트워크는 XRP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부여해주는 일종의 레이어 2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XRP를 플레이어 네트워크에 보내서 XRP라는 형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된 FXRP는 이더리움처럼 스마트 컨트랙트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죠. 그 결과 이제 XRP 보유자들도 자신의 자산을 다양한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하거나 대출해주거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플레이어의 공동 창업자인 휴고 휠리오는 플레이어는 기관들이 안심하고 XRP를 운용하며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완벽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죠. 즉 XRP는 이제 플레이어라는 날개를 달고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완벽하게 진화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로 이어지는 이 기관들의 삼각편대 매집 전략이 우리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영향은 실로 막대합니다. 첫째, 시장의 하방 지지력이 몰라보게 단단해집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은 단기 시세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계속해서 물량을 흡수합니다. 이는 시장의 변동성을 줄여주고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방어막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둘째, 시장이 더욱 전문화되고 세분화됩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어떤 코인이 더 오를까라는 막연한 질문 대신 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을, 이더리움은 수익 창출을, XRP는 유동성 확보를 담당하게 해야겠다는 식으로 각 자산의 명확한 역할을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게 될 겁니다. 셋째,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이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기업들이 자신들의 대차대조표에 이 세 가지 자산을 핵심으로 편입하고 운용한다는 것 자체가 암호화폐가 더 이상 변방의 투기 자산이 아니라 주류 금융의 일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시장의 연결고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물론 이러한 흐름에 잠재적인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너무 많은 물량을 보유하게 될 경우 그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편중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기업 대부분이 단기 매매가 아닌 최소 수년에서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의 존재는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안정시키는 긍정적인 고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역할 분담형 매집 전략은 단순히 몇몇 기업의 특이한 행보가 아닙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시장의 새로운 자금 공급원이자 강력한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입니다. 비트코인의 안정성, 이더리움의 수익성, 그리고 리플 XRP의 유동성, 이 세 가지 축이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거대한 가치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